평가에서 전국 1위를 했어요. 그런데 정량평가라고 있고 정성평가라고 있습니다. 정량평가라는 것은 이제 각 항목별로 지표가 있어서 그건 기계적으로 뭐 몇 명 달성했느냐, 몇 프로 했느냐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것도 전국 1위를 했고요. 정성평가는 어떤 평가 지표가 있는 게 아니고 분야별로 우리 세종시가 잘한 거를 제출을 하면 그것을 평가위원들이 문자 그대로 정성평가를 하는 건데 사실 그거 1등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도 전국 1등을 했습니다. 우리가 특히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좀 그 평가에 있어서 단점이 하나 있는데 이런 합동평가할 적에 세종시의 단점은 뭐냐면 다른 시도는 다 시군구가 있기 때문에 시군구에서 잘하는 것들 받아가지고 그걸 시도의 평가 대상으로 제출을 하는데 우리는 시군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이 평가 잘했다라고 내놓을 그런 내용들이 아이템들이 아무래도 제한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가 제출했던 모든 항목에서 1등을 했다. 이거는 좀 대단한 일을 했다 싶은데 사실 뭐 제가 잘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와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너무나 잘하고 수고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직원들이 훌륭하고 큰 성과를 이루었다라고 해서 제가 그건 좀 보도 좀 대대적으로 낼 수 있도록 우리 언론 여러분한테 협조를 좀 구하자. 그랬더니 시장님이 직접 가서 하시라고 그러길래 뭐 제가 생색내거나 제가 잘했다고 해서 그럴 일은 아니지만 진짜 우리 직원들이 2,500여 명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해주고 잘했기 때문에 그 평가는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을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좀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한테 지적도 하지만 칭찬해 줄 때는 좀 칭찬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 싶어서 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걸 자랑하려고 왔다는 것보다는 우리 직원이 좀 발표하고 저는 제가 좀 나타나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이 될까봐 왔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직원들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자세한 건 우리 기획관이 좀 보충 설명을 좀 드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입니다. 방금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이제 보도자료 배포된 바와 같이 오늘 1시에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도 정부 합동평가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후속 조치로 저희도 보도자료를 내게 됐고요. 제일 큰 성적은 이제 정량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적이 있지만 정성 지표까지 최우수로 선정된 거는 최초라서 더군다나 이제 정량과 정성이 모두 1위를 달성한 부분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또 보도자료를 내게 됐고요.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언론인 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도해 주십사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실적과 비교해 봤을 때도 지표 목표 달성률이 10.7%포인트 이제 높아졌는데 이 부분, 그러니까 전체적인 점수도 높았지만 작년 대비 실적도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서 행정안전부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게 뭐 끝은 아니고 또 내년도 매년 이거는 17개 시도에 대한 평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 직원이 합심해서 여러 업무를 수월히 수행해서 앞으로도 계속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등하면 뭐 인센티브가 있나요? 네. 너무 좋게 이제 특별 교부세가 교부가 되고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우수 기관이 선정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7억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성적이 다 우수했기 때문에 더 좋은 더 많은 금액을 받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상식은 언제? 어디? 이제 행안부에서 발표를 한 거고요. 이제 특교세 주고 그리고 이제 10월경에 정부 포상이 내려옵니다.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그리고 장관상이 내려오게 되면 그 즈음에서 이제 포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발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조직이 일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한 사람이 뛰어나서 잘한다고 해서 성과 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다 잘하는데 뭔가 사고 한번 터지면 점수가 팍팍 깎이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성과다 평가다 하는 거 가지고 일희일비 할 거는 아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진정성을 갖고 일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오늘 보고를 받았어요. 오늘 아침에
행안부에서 이런 보도를 한다 하던데 제가 드는 생각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시장이 돼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한테 지적의 말씀이라 그럴까? 그리고 저에 대한 말하자면 훈계의 말씀이라 그럴까 하는 것들을 듣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솔직히 좀 있었어요. 지휘부는 시장, 부시장 또 간부들은 뭔가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뭔가 그 위 사람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나 열의가 밑에까지 좀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좀 위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아래에서는 그것이 그만큼 그 열기가 전달해지지 않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솔직히 말해서 좀 종종 듣기도 했습니다. 저는 들을 때마다 좀 부인을 했죠.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고 했는데 오늘 평가를 보니까 제 생각이 맞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의부도 열심히 했지만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했다. 역시 우리가 완팀이 돼서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정말 완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부 다 혼연일체가 돼서 동심동덕으로 열심히 일해줬다는 평가가 이렇게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히 정성평가 같은 거는 제 지침이나 제 지시나 하는 걸로만 평가받는 게 아니거든요. 저야 큰 얘기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여튼 창의적으로 직원들이 움직여주는 건데 그런 것들이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 기분이 좀 좋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또 누차 반복되는 얘기를 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이 공직자들 특히 정부에 대해서 여전히 비판적이고 또는 말하자면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의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옛날 일제시대 조선 총독부가 아니다. 마치 정부가 국민들을 무슨 속이고 정부가 국민들 위에 군림을 하고 정부가 국민들한테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하는 그런 때 일제 때 그런 식민지 사관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시기의 어떤 피해의식이 지금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이제는 좀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곤 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월요 이야기라고 해서 우리 전 직원들한테 이메일로 제가 월요일에 단상을 글로 써서 보냅니다. 언론은 여러분들도 받아보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언론분들한테 보내드리나요? 원하시는 분들? 원하시지 않는 분도 있어요? 원하시지 않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는지조차 안 보내니까 있는지조차를 모르지. 그러면 원하시든 안 원하시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보도자료 배포하듯이 월요 이야기를 다 배포해드리고 만약에 받지 않으시겠다면 수신 거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하실 때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무슨 메시지를 보내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를 아마 여러분들께서 짐작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요. 그 다음 주부터 당장 시행합시다. 그 우리 직원들한테는 꽤 인기가 있어요. 제가 아주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 누가 써주느냐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저희 다 씁니다. 근데 이번 주의 월요 이야기 내용이 언제까지 견제와 균형이라는 걸 민주주의 원리라고 생각하고 살 것이냐였어요. 언제까지 견제와 균형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고 생각할 것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금과 옥조예요. 견제와 균형이라는 게. 국회는 정부를 또 언론은 또 하여튼 견제와 균형이라는 게 마치 민주주의고 그걸 발전시키는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키워드가 되는 시대는 아니다. 그것은 절대 왕조 시대 1500년대 1600년대 나온 사상이다. 지금 우리가 산업사회를 그때 농경시대의 얘기잖아요. 농경시대라는 것은 땅에서 농사져서 농작물이 말하자면 수익인데 그 수익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 갖고 싸우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더 많이 나오면 그만큼 못 갖는 거죠. 수확물이라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한정된 농토에서.
지금은 산업사회입니다. 누가 더 덜 가지고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힘을 합치면 그만큼 누구든지 더 가져가는 거예요. 농경사회에서는 한정된 수확량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 갖고 경제와 균형을 해야죠. 지금은 누가 더 많이 가져간다고 해서 질투하고 샘내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같이 연구하면 다 같이 더 가져갈 수 있는 게 산업사회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산업사회가 아니에요. 테크놀로지 시대예요. 누가 기술을 먼저 개발하느냐 게임 체인저가 돼서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되고 나라 하나가 들썩거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우주 경쟁을 하는 시대예요. 그렇다면 우리 온 국민이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정부면 정부 어느 분야에서 하는 일을 잘하나 못하나 하고 감시하는 그런 체제로 가서는 안 되고 어느 부처가 하는 걸 더 잘해주도록 창조와 도전으로 힘을 합해야 될 시대인데 아직까지도 500년 전 견제와 균형이 마치 정치의 최고의 원리냐 생각한다면 우리 사회의 발전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글을 썼어요. 저는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언론 여러분들도 굉장히 식견이 높고 전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것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해서 서로 뺄셈이 아니라 덧셈으로 창조와 도전으로 우리가 힘을 합해서 발전시켜야지 잘하나 못하나 보자 해가지고 잘했으면 당연한 거고 못했으면 그거 봐라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넌 좀 혼나야 돼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이제는 전 근대적인 생각이다 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직원들하고 정상평가든 정량평가든 평가하는 데 있어서 서로 힘을 합쳐야지 경쟁을 하는 구조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얘기들을 우리 직원들한테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우리 직원들 마음에 작용이 되고 또 시장인 어떤 방침에 우리 직원들이 따라 주었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나왔다면 저로서는 그만큼 보람찬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건 시장이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는 거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다 같이 노력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또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